이번에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시점이나 방식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받을 사람과 낼 사람이 어느 정도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 세대가 얼마만큼을 부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는지 심각하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번에 나온 대안에 따르면 아마 고갈 시점은 아무리 늦게 계산을 한다고 쳐도 아마도 2060년대면 거의 고갈이 될 것으로 보이고, 구조개혁에 대한 것은 앞으로 특위에서 논의한다고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논의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기존의 정부안에 비해서도 대단히 후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젊은 세대의 폰지 사기다는 적나라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여야가 막판까지 조율을 했었는데요. 정말 장기전으로 연금개혁 결국 합의하긴 했습니다. 2007년 이후에 18년 만에 역대 세 번째로 연금개혁에 이제 첫 발을 뗀 건데요. 이거 그냥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고쳐 쓰지 못하면 바꿔야 된다. 사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 기존 9%에서 13%로 올린다. 그리고 소득대출, 이거는 받는 돈을 의미하거든요. 기존 40%에서 43%로 내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젊은 세대에게 아주 불리한 그런 안입니다. 왜냐? 소득대출이라는 게 받는 돈인데요. 이거는 한 방에 올려버리고요. 보험료율이라는 건 내는 돈인데 이거를 9%에서 13%까지 8년 동안 매년 0.5%씩 이렇게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행 보험료율보다 현행 보험료율이 9%거든요. 그것보다 4% 올라간 건데 실제로는 얼마나 더 내야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그 소득이 월 소득이 지금 한 309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309만 원 소득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를 책정해 보면요. 지금 한 27만 8천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보험료가. 그런데 40만 2천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달 12만 4천 원 가량을 국민연금으로 여러분이 더 내야 되는 겁니다. 매달 12만 4천 원이면 연간으로 얼마입니까? 145만 원 가까이 내야 되는 건데요. 150만 원 가까운 돈을 내야 되는데 사실 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절반을 내고 본인이 또 이제 절반을 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 달에 6만 원 정도 전체로는 한 70만 원 정도 부담이 더 생기는 건데요. 이걸 그렇다고 해서 뭐 회사가 반내기 때문에 내가 반내서 부담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모든 돈에는 우리가 경제학 개론만 배우면 나오는 조세의 귀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꼭 조세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체 어쨌든 12만 원 올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반을 회사가 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임금을 올려줄 수 있을 여력이 있을 때 임금 올려줬을 돈으로 연금보험료를 회사가 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조세의 귀착 비슷하게 돼가지고 어차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매달 12만 원 가까이를 다 부담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갓 사회초년생 분들은요 앞으로 한 3, 40년 동안 일한다 생각하면요. 그 동안에 매년 한 150만 원 가까운 부담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은 전체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가까이 더 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젊은 세대에게 한 5천만 원 정도의 생애소득 중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부담을 추가로 지우는 그런 연금, 전 개혁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연금 뭐 개수 조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야말로 더 내고 더 받는다는 허울 좋은 이름만 갖다 붙인 거지 실제로는 뭐 국가적인 폰지 사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에 가깝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그 연금을 지금 어차피 나중에 20, 30년 뒤에는 출산율이 엄청나게 낮은데 이런 거 계산할 때 출산율이 한 1.2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추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연구원들의 자료 같은 거 보면요. 출산율이 1.2 정도 될 때 언제 고갈된다 이런 거 연구 자료 만들어요. 근데 실제 요즘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0.6, 0.7 요 정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예측치보다 나중에 상황이 더 안 좋을 거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더 내고 더 받는다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붙여놨다 하더라도요. 여기서 더 이상 변화가 없다. 구조개혁이 없다고 한다면요. 나중에 한 20년쯤 뒤에 어떤 정치가가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연금 수령 액수를 다시 깎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 지금 한 90년대생, 2000년대생 정도 되는 분들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이 현실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이번에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서 바로 내년부터 수령액이 올라갈 세대는 60대 이상, 50대나 60대들이 혜택을 많이 볼 거고요. 지금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의 세월에 걸쳐 가지고 최소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더 내게 되고 나중에 더 받지는 못할 것이다. 어쩌면 지금보다 적게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사실 국민연금제도 지금 20대, 30대라 그러면은 폐지하자고 주장해야지 지금 옳은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까지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사회 보장책인 이런 연금에 대해 가지고 없애자라고 무조건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개혁신당은 2024년 4월부터 꾸준히 세미나나 아니면 학자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 안을 이제 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각가지 중복되는 연금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기초연금, 우리가 그 노인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과 국민연금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주는 사회적 이전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상 국민연금이랑 같이 지금 기동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누군가는 중복수혜, 누군가는 또 사실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걸 아주 중복을 제거하고 간소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원을 어느 정도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대신 우리 특수연금들 있잖아요. 뭐 사학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들과의 혜택 조정 문제는 이미 그쪽에서 혜택을 보셔야 되는 분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 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 산업공학과의 김우창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과 공동 연구도 하고 이랬는데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문제 그리고 지금 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율을 올리는 문제 외에도 지금까지 누락된 납부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가가 재정으로 조금씩 보조해 나가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립식, 하나는 부가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식이라는 거는 결국 어느 정도의 세금을 통해 가지고 세금 성격으로 그 시대에 어느 정도 비용을 걷어 가지고 그 시대에 나가는 비용을 보조하는 형태로 이제 가져가는데요. 거기에 이제 조세 성격의 어떤 비용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좀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려 18년 만에 거대 두 정당은 국민연금 모수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오늘의 합의를 이룬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더 내고 더 받는 오늘의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둘이서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위원장을 지내신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께서는 소득 대체율이 43%든 44%든 자동 조정 장치가 없는 연금 개혁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하시면서 연금을 받고 나가는 사람은 먹튀하는 셈이고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약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소득 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7%로 인상하더라도 재정 안정 달성이 어렵습니다. 소득 대체율 43%, 보험료율 13% 안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미래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올해 우리 나이로 10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제 아들 세대 입장은 누가 물어보기라도 했습니까? 미래 세대는 기성 세대를 부양할 능력이 없습니다. 1970년에 출생하는 100만 명인데 제가 태어난 1986년에 출생하는 63만 명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출생하는 24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든 초저출산, 초고령화의 대한민국에서 미래 세대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 겁니다. 앞 세대에서 최소한의 폭탄 해체 작업을 해두지 않으면
뒷세대는 말 그대로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합의안은 국민연금의 막대한 부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동 조정 장치 논의조차 뒤로 미뤘습니다. 민주당이 기성세대의 연금액 삭감을 걱정하면서 자동 조정 장치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위에서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반대는 현행 개편안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구조 조정에 대한 담보 없이, 구조 개혁에 대한 담보 없이 오늘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조정만을 한다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의 모수 조정은 그 자체로 기존의 정부안보다도 우리 청년 미래 세대에게 가혹한 계약안입니다. 당초 제시된 정부안은 청년 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막기 위해서 50대는 연간 1%씩, 40대는 연간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은 길고 보험료 부담은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전 세대가 8년간 매년 0.5% 인상으로 통일시켜버렸습니다. 우리 청년, 미래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합의안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폰지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해야 합니다. 자동 조정 장치는 물론이고 KDI가 말하는 신구연금 분리안을 검토해서라도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기성세대의 부담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연금 고갈을 반영구적으로 막기 위한 안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성세대가 추가적으로 누리는 혜택은 곧 청년 세대, 미래 세대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성세대만을 위한 연금 개혁이 아니라 청년 미래 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위해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 국회 최초로 정당과 정파를 넘어 가치에 기반을 둔 진정한 협치가 있었습니다.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서 소신껏 뭉친 의원들이 여야 졸속 합의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하여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제 모인 의원들은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함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3040이 아니라 0010을 생각하고 걱정하며 대비하고 싶은 의원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더 내야 할 사람들은 배제하고 더 받을 사람들끼리 밀실에서 급하게 통과시킨 졸속 연금 계약, 정계 격변을 앞두고 어떻게든 지분과 권한을 선점하려는 기성정치의 노골적인 욕망에 다음 세대 대한민국은 한마음으로 분노합니다. 기성세대의 기여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희망 또한 꺾지 않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곳, 이곳은 개혁신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를 하게 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는 연금을 알리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바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예요.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좀 약간 높으신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연금은 부자가 가입해야 된다. 부자들이, 자산가들이 연금을 가입해야 된다. 부자들이 연금을 가입하게 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훨씬 더 많이 혜택을 줘서 지금은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면 이걸 1000만 원, 1억씩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자들이 연금을 가입시키도록 해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네. 부자 감사하냐?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우리나라가 연금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구나. 인식을 바꿔주십시오. 바꿔야겠다. 자,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제를 완화해주면 이건 부자 감세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부동산에 감세를 하면은 부자 감세가 맞다. 그렇죠. 부자들에게 예. 훨씬 유리해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럼 부자들이 부동산을 사. 부자들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다 묶어두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돈이 돌아야지 그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걸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경제가 안 돌아가요. 음. 결국은 그 부자들만 더 부익부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자녀에게 물려주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런데 연금은 예. 가입하는 순간 일정한 돈을 모아서 나중에 써야 돼요. 예. 이건 연금은 죽을 때까지 쓰는 돈이에요. 예. 쓰지 않으면 사라져. 그냥 사라지는 겁니까? 예, 뭐 사라지게 만들면 돼요, 그냥. 오. 지금도 그래요. 네. 자, 그럼 어차피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연금이 나오는데 예. 한 달 내내 썼는데 월말인데 아직 300만 원 남았어. 예. 어차피 다음 달에 1,000만 원 또 나와. 예. 뭐 하겠어요? 또 쓰죠. 또 쓰는 거예요. 뭐 기부를 하든 누구를 쓰든 예. 써야 돼. 예. 어차피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해? 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에 대해서 감세를 하게 되면 부자들이 연금을 가입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부동산 살 돈으로 연금을 가입하는 겁니다. 예. 그럼 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소비가 왕창 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소비가 늘면 연금에서의 세수는 떨어지겠지만 이분들이 쓰게 되면 담배를 피더라도 뭐 무슨 부가가치세 여기서 뭘 사면 부가세 무슨 세 무슨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비를 유도하게 만드는 자산이 예. 축적하게 하는 자산이 부동산이라면 소비를 하게 하는 자산이 연금이다. 여기서 질문. 네. 제가 만약 부자 입장이라면 네. 이걸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연금을 들면 내가 돈을 다 써야 돼. 네. 난 부동산을 하고 싶어. 네. 그거에 대한 유인책이 또 따로 있을까요? 그게 세제 혜택이죠. 국가가 할 수 있는 혜택이 두 예. 가지 있잖아요.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하고 하는 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가 뭐 금리를 조절하든 세제를 조절하든 해가지고 결국은 세금을 완화해 주면 그리 간다는 거예요. 뭐 아예 부자들은 움직이진 않겠지. 예.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가 고민을 해보거든. 예.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세금만 내야 되는 것이고 의미도 없고 결국은 이걸 자식한테 물려줘봐야 의미도 없는데 예. 내가 연금을 가입했더니 국가가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잘 쓰면서 나도 행복해지네. 아이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얘가 이제 키가 커야 되지 않습니까? 키가 크려면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으면 애가 바로 크는 게 아니에요. 예. 먹어서 에너지를 축적해 놓으면 클 때 팍팍팍 큽니다. 예. 안 먹는 애들이 키도 않고. 예.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열심히 에너지를 축적해서 모아가지고 성장기에 에너지를 축적해서 모아서 얘가 키가 팍팍 컸어요. 근데 얘가 나중에 30살, 40살, 50살이 돼가지고도 계속 먹기만 하고 모으기만 하는 거야. 축적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살쪄. 예. 저처럼. 네. 그럼 어떻게 되면 성인병이 걸려요.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걸리게 됩니다. 어린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에너지를 축적하는 겁니다. 근데 애가 성인이 되면 그다음부터 가장 중요한 건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먹은 에너지를 배설, 순환을 시켜야 돼요.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성인들은 운동을 하잖아요.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그렇죠. 활동대사량을 높이고 그렇죠. 그게 순환이 돼야지 건강해지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 경제는 7, 80년대는 성장기 경제였어요. 어린이들처럼 키워가는 경제였기 때문에 에너지를 축적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 옆에서 다 돈 있으면 모아라, 자본 축적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성숙기 경제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인기 경제예요. 여기서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이제는 순환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쪽에서 돈을 가지고 계속 모으고 축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동맥경화? 돈맥경화라고 예. 하죠. 그래서 지금은 돈을 돌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예. 그럼 고민해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자산들 중에서 돈을 돌리기에 가장 좋은 자산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만약에 국가가 메리트를 주게 되면 이건 돈이 안 돌아. 예. 집을 30억짜리 사가지고 그냥 묻어두는 거야. 말 그대로 부동산이니까. 맞아요. 예. 부동 움직이지도 않아. 돈이 안 돌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다 부동산에 미쳐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돈이 안 돌잖아요. 돈이 안 도니까 소비가 활성화가 안 돼. 소비가 안 되니까 내수가 부족해지고 내수가 안 되니까 기업이 죽고 기업이 죽으니까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예. 부동산 하나도 없이 전부 연금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소득이 충분해. 예. 뭐 젊을 때는 월급 받는 것이고 예. 나이 들어서는 연금 소득이잖아요.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나와. 다 써야 돼. 자, 그럼 계속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수가 살죠. 내수가 살면은 기업이 살죠. 기업이 살면 일자리가 생기죠. 일자리가 살면 청년들이 돈을 벌죠. 그러면 국가가 안정되는 겁니다. 이 선순환에 돌아가는 거예요. 예. 는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목돈을 가지고 계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지켜내셔야 돼요. 왜냐면 누군가가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예. 그럼 나는 점점 힘없고 병들고 약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연금을 가지고 계시면 그렇잖아요. 연금을 가지고 계시면 나를 지켜줘요. 내가 살아있어야 네. 평생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까지 지켜주는지 아세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사망신고를 안 해요. 국민연금의 이 개혁안의 결론은
20년 네. 전에 앞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고령화 될 것인데 네. 이렇게 되면 기금 고갈이 될 것이고 문제가 심각할 거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이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연금 제도를 안정시킬 것이냐 이걸 여당과 야당이 논의해서 그중에서 타협점을 찾아서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해 왔어야 되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렇죠. 예. 근데 이미 20년 지나버렸잖아. 지금은 늦었어요. 아이고. 골드타임이 지나버렸어 이제. 네. 이제는 안 돼. 예. 기금 고갈이 확정돼 있고 근데 이제 와서 타협을 하고 있는 거야. 타협,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지금 기금 고갈이 2055년에 확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금 고갈을 막고 제도를 지속 가능한 제도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지금보다는 더 안 좋아져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내는 돈, 보험료는 올려야 돼. 그렇죠. 그리고 받는 돈은 낮춰야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되죠. 예. 그리고 받는 시점도 연장을 늦춰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가장 나와 있는 제도 중에 자동 조정 장치 이런 걸 통해서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약간의 책임을 같이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약간의 연금을 깎는 제도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고 제도가 예. 유지가 돼요. 예. 보험료 올리고 받는 것도 올린대. 예. 보험료를 올리는 거는 내는 거잖아요. 예. 소득 대체를 올린 건 받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내는 사람은 늘어주러. 내는 사람은 줄죠. 내는 사람은 지금 인구 태어나질 않잖아. 그렇죠. 내는 사람은 더 줄어. 받는 사람은 늘어주러. 엄청 늘죠. 엄청 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야. 예.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아.